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박 전 특검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우리은행에게 대장동 일당을 돕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힘을 써주고 200억 원대 부동산을 약속받았다는 게 의혹의 큰 줄기입니다.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1,500억 원 대출 의향서를 내줬고 성남의 뜰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사업을 함께하지 않고 대출로 선회하면서 박 전 특검에게 약속된 목도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박 전 특검의 화천대유 고문료 2억 5천만 원, 화천대유 직원이던 딸의 회사 대출 11억 원이 약속된 돈의 일부인지도 조사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서울고검장 등 최고위직을 거쳐 퇴임한 박영수 전 검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맡았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를 이어 구속시키며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는 자신이 범죄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녔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포르쉐 차량을 얻어탄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김만배 씨와의 친분으로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려 검찰에 3번이나 소환됐습니다. 한때 관용차로 출근하던 검찰청사였지만 이제는 지하 주차장으로 취재진을 피해 몰래 출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자, 이 와중에 역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미분양된 걸 정상적으로 매입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사이 아파트값은 몇억 원이 올랐습니다. 또 퇴직금도 최소 5억 원 이상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맡아 분양한 단지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딸이 지난 6월 20평형대인 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 딸은 7억여 원을 냈는데 석 달 뒤인 9월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는 1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감정가는 15억 정도, 14억 5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판교잖아요. 위치가 좋잖아요. 박영수 전 특검 측은 법령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다며 가격을 낮추는 등 특혜는 없었고 기존 주택을 팔아 대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금 미납이나 계약 해지에 따른 자녀 세대가 남은 아파트였고 추가 입주자 공고 같은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특검에 임명된 11월까지 8달 동안 일주일에 2차례씩 화천대유에 출근하며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회계사인 박 전 특검의 딸 역시 아버지가 고문으로 일했던 2016년 8월 시점에 아버지 추천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했습니다. 장기간 법조계를 출입한 경력을 가진 경제지 부국장 출신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에게 고문 변호사를 맡긴 데 이어 딸까지 채용한 겁니다. 토지보상 담당으로 일하던 박 전 특검 딸은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과급 성격의 5억 원에 근무 연수에 따라 산정된 퇴직 금액이 더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큰 사업가 행세를 하던 가짜 수산업자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부장검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일이 논란이 됐었죠. 검찰이 1년 넘게 수사를 벌인 끝에 박 전 특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특검은 외제차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가짜 수산업자의 확인서까지 냈지만 알고 보니까 이 확인서조차 가짜였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작년 7월 공식 사과하며 특검직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은 뒤늦게 차량 대여비를 지급했다며 포르쉐 제공 의혹은 끝내 부인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년여 수사 끝에 박 전 특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포르쉐 대여료 250만 원과 대게와 과메기 등 86만 원어치 수산물 선물을 더하면 청탁금지법상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품 액수
300만 원을 넘긴다는 겁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량 대여비를 받았다는 가짜 수산업자의 사실 확인서까지 냈지만 검찰은 통화 내역과 차량 이용 내역을 따져보니 확인서조차 허위였다고 결론 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로선 사상 처음으로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했던 이모 검사 역시 함께 기소됐습니다. 포르쉐와 카니발 차량을 무상 이용하고 220만 원어치 수산물 선물을 받은 것은 물론 아이 학원비 580만 원까지 대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선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변인에 선임됐다 물러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선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역시 벤츠와 아우디 차량을 무상 이용하고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함께 의혹의 대상이 됐던 김무성 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비서를 통해 대여비 지급을 지시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야당은 50억 클럽 특검을 주장했고 결국 국민의힘도 특검 법안을 상정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을 때 하는 말하자면 최종 수단인데 이 말 때문이었을까요?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1년이 지나도록 별 움직임이 없었던 검찰이 오늘 갑자기 50억 클럽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겨냥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특검이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자택에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보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던 양재식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찾아왔습니다. 또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 등 일부 지점에서도 부동산 PF 대출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50억 클럽 당사자 압수수색은 곽상도 전 의원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고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과 대출을 돕고 50억 원이 아닌 200억 원에 달하는 지분 등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재식 변호사는 당시 청탁과 대가 약속 등을 전달한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지난 2014년 11월 일당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다. 최고의 수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논의를 시작한 날 검찰이 50억 클럽 강제 수사에 나선 셈입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특검보다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죠.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되는 건 곽상도 전 의원 기소 뒤 1년 한 달 만입니다. 정치권의 특검 추진 명분을 약하게 하려고 일정에 맞춰 압수수색했는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